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6%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한 주가 끝났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한미반도체만 하락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하락했고 7,500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 뭐 주말이 조금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못 판 분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파세요. 왜 그러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상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승했었다는 거,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즉 성장에 대한 성장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성장성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나왔는데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라는 게 애초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미 반도체는 주가의 상승폭이 지금만 보면 이것만 나온 것 같죠? 근데 이걸 주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AI 붐이 일었었던 첫 번째 구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25년, 26년 4년 차에 들어섭니다. 상승 구간으로 간 게. 근데 상승 구간 이전에 뭐가 나왔죠? 공백 기간이 있죠. 이 공백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주가가 먼저 올라왔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즉 실적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실적이 뭔가 주춤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미반도체가 23년도부터 강세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HBM 때문입니다. HBM 어디 들어가요? GPU에 들어갑니다. 한미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GPU 말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HBM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물론 레거시 반도체에는 DDR 메모리가 있고요. 뭐 LPDDR 메모리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LPDDR은 로우 파워, 저전력 DDR 메모리예요. 그러면 이건 저전력이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한미 반도체 첫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었던 23년, 24년도에는 뭐가 나왔죠? HBM이 세대가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죠. 여기서 발생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단독으로 메모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네. HBM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네. 이렇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단독으로 무언가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죠. 한미반도체가 주력으로 하는 거 본딩 기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세화가 갈 때까지 가서 위로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HBM의 핵심 기술이고 앞으로 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적층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한미반도체는 먼저 가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HBM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에 대한 부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주가의 끝은 어디예요? 상승부터 보셔야 되는데 상승하는 시작점,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었을 때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무조건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럼 떨어질 땐 어떨까요?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 근데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기대치보다 낮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최소한 올해 안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순간 공백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매수 기회가 맞죠. 근데 애초에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팔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윗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이 섹터,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주입니다. 굳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한미반도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팔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 매수를 노린 이후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의 반등 이후에 매수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 화면은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면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나는지 어느 구간에서 손실이 나는지 그리고 수익 구간이 나는 건 지속적인 방향을 맞춰 가야지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겠고 손실이 나는 건 중간에 끊어줘야겠죠. 손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로보티즈부터 볼게요. 로보티즈 뭡니까? 로봇입니다. 이미 저는 여기 5월 12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왜? 떨어지는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9% 수익 구간, 그리고 4월 27일 18% 수익 구간입니다. 다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에요. 근데 이쪽 구간이 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첫 번째 시세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101%의 수익 구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뭐라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거 뭐라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한미반도체의 미래 가치는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마이크론까지. 이거라고요. 그러면 GPU에 대한 메모리 용량, 즉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용량 자체가.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무궁무진한 용량이 필요한 것처럼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그게 굳이 HBM이든 HBM이 아니든 간에 고부가 가치는 HBM이 맞죠. 지금 DDR 메모리, 즉 레거시 반도체,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조금 줄어들고 약간의 공급단의 쇼킹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HBM 때문입니다. 웨이퍼를 HBM에다가 계속 넣으니까 기존에 나왔었던 메모리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시세를 적용받은 게 삼성전자의 시세고, 그리고 연결지어서 하이닉스까지 같이 연동되어서 움직이게 됐었던 건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의 주춤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으냐? 아니에요.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 물량을 15일날 털었지만 그래도 14%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자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랬죠. 내용 보시면 어때요? 다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5월 7일 30%, 4월 28일 31%, 내려보면 3월 3일 42%, 2월 2일 13%, 그리고 내려보면 1월 9일 36%, 11월 4일 54%. 모두 다 어디예요? 삼성전자의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나온 거다. 그리고 수익 구간도 발생을 한 거다.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뭔가 위험 구간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위험 구간으로 빠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딱 똑같죠. 여기 5월 초에 발생했었던 여기 급등하는 구간 5월 6일 날입니다. 그 시세가 나왔었던 고가도 훼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미래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즉 추세는 변경이 없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너무 올랐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격이 벌어진 만큼 약간의 조정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한미반도체를 만약에 못 팔았다? 월요일 날이라도 일단 매도하세요. 반등 어느 정도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거 무시하고 일단 매도하고,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뭐 길면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데 추세 자체에 대한 훼손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예요? 모두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부장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돼야 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려면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장에 대한 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올해 미국 정부 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뭔가 조금 주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미국에서 진행하는 AI에 대한 투자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한미반도체는 주춤할 수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하지만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론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무조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5월 15일 날에도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여기 오전 9시 13분 장 시작하자마자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1% 딱 내렸을 때 1% 하락, 고가 구간이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팔지 말아라. 관련주들은 차익 실험 모두 완료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는 그냥 보유하면 된다. 몽땅 보유해라.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 밑에 내려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반도체 AI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뭐예요? AI 때문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로봇 이것도 뭐예요? AI 때문입니다. 다 뭐예요?
동일한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순환매가 나온다. 근데 삼성전자가 꺾이는 과정에서 시장이 등락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매도의 압박, 즉 시장 전체적인 매도의 압박을 다른 종목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가 버티거나 올라야 되는 것처럼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5% 수익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현대차의 시세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다는 게 되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삼성전자의 하락을 보면서 시장도 안 좋은데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다. 바로 20% 수익의 시장가 매도 몽땅 팔아라. 이렇게 된다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가격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장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전자 7% 급락, 하이닉스 6% 급락 마감, 로봇을 제외한 전 종목 약세 마감이고요. 조정 이유, 인플레이션, 금리, 미국과 중국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게 없었다.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거다. 근데 진짜 조정 이유는 뭐예요? 단기 상승폭이 과해서 발생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주가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 전에 나스닥 먼저 올라, 코스피 먼저 올랐어요. 그러면 만났는데 별 내용 없네.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추세적인 훼손은 안 된다는 거죠. 추세의 훼손은 나스닥에 최소한 10% 정도는 빠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아니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 최소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가에서 15% 정도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도하라 그랬죠. 몸통만 먹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보셨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한미반도체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계속 나와요.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정확하게 찍혀 나오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물량 금요일날 다 털었습니다.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털어도 문제 없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30%대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진다. 자, 다른 것들 한번 볼게요. 제주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형급 종목군들 반도체 내에서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데 반도체에서 지금 시가총액 3조 원대 된다 이러면 소형 종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주반도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매매 구간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의 매매 구간.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튀고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왜 LPDDR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시세가 나왔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여기서 사고 싶은데 이거 안 돼요.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지금도 7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는 20%대 수익 구간 동일하다고요. 자, 이수 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수 페타시스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는 거다. 즉 그 안에서 주도주가 있다는 거죠.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70%대 수익 구간이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아까 전에 보셨죠?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 다 팔아라. 누구나 할 수 있게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가 갑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한번 다시 보면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모두 다 고가 구간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다.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고가 구간에 어떤 식으로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